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문구 산업을 가장 쉽게 설명해 준다고 자부하는 대기업의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보유할 수 있을지 집중이 되고 있는 모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추가 상승 모멘텀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제가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일단 모나미 같은 경우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년 실적에 대해서 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화장품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좀 수요가 부진하다 보니까 화장품 사업으로 진출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화장품 사업의 현재 현황이 어떤지도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바닥권에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까지 이번 시간에 이러한 순서대로 하나하나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제 영상 지켜봐 주시면서 혹시나 마음에 드셨다고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측면을 본다고 하시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414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5.4% 감소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2억 원 그리고 56억 원의 손실을 기록을 하면서 적자로 전환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모나미 같은 경우 이렇게 적자를 기록한 것은 10년 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013년에 12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한 이후에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왔지만 매출이 줄고 이 비용이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실적이 악화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악화된 주요 원인들은 현재 경기 상황과 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물가가 좀 상승을 했고 아무래도 금리가 많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조에 대한 원가가 상승을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 다각화로 이 화장품 산업에 진출을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신규 사업에 대한 운영에 따라서 인프라 투자 그리고 인건비로 비용이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화장품 사업 같은 경우 좀 매출을 신장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OEM, ODM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이렇게 수익성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나미 같은 경우 화장품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기존의 사업부가 좀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화장품의 제조, 판매, 도 소매업을 2022년에 사업 부문에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화장품 제조 공장까지 새로 지었고요. 이 기존 문구 사업부와 별도로 화장품 개발 연구실과 그리고 사업부를 만들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OEM과 이 ODM 시장에 좀 진출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렇게 60년 넘게 필기구 제조에 종사를 했던 모나미가 화장품으로 눈을 돌린 이유는 바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 표를 보시면 유치원, 초, 중, 고교 학령 인구 추이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면 23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627만 7천여 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24년 올해에도 610만 이런 9천 명으로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좀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학령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학령 인구가 감소가 되다 보면은 이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나미 매출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010년대와 비교를 해본다면 2배 이상 좀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나미 측에서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력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 기존의 잉크 생산 그리고 필기구 제조를 했던 노하우를 살리면서 바로 이런 펜슬형 아이라이너와 그리고 아이브 등을 이 주요 품목으로 이 개발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 모나미가 이 학령 이런 문구류에서 화장품 사업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저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다시 나온다고 한다거나 새로운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 영상 지켜봐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모나미도 또 다른 수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프리미엄 필기구 전략으로 수익성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이 수집, 선물, 소장 등 이런 가치 중심의 소비를 좀 유도를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인지도가 높은 바로 모나미 153 볼펜의 디자인을 유지를 하면서 금속 소재를 적용한 고급화한 제품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최근에는 사무용품 브랜드 바로 이 롭다를 신규 론칭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접점을 늘리기 위해서 오프라인 매장 바로 모나미 스토어도 늘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달에 이 문을 연 이런 스타필드 이 수완점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와 이 협업한 의뢰를 선보이는 등 이렇게 문구 이외의 제품도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급화로 통해서 좀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들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모나미의 실적 그리고 이 앞으로 사업 다각화로 인해서 성장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봤으니 저희가 차트적인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2,850원에서 저점을 기록을 하고 주가가 높은 거래량과 함께 한번 반등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는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앞선 상승과 함께 높은 거래량으로 좀 수급에 들어왔다는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한 모나미 같은 경우 현재 이동평균선 밑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전 저점인 2,850원대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그 여부를 지켜보시고 만약 이 부분대를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전 저점을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사업 다각화가 좀 더 가시화되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앞서서 저항을 받았던 이런 121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그 여부를 지켜보시고 121선 돌파 후에 120선처럼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저희가 향후에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좀 전환하는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모나미의 실적적인 부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실적 부진에 대한 사업 다각화로 어떠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